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6월 19일 정해일이고요. 오늘의 잠깐 상식은 상관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상관폐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상관은 일단은 그 귀신이 아닌 흉신으로 보는 십성인데요. 상관의 단점을 이제 많이 생각해서 이제 그 단점이 부각되다 보니까 상관을 흉신으로 보는데, 상관의 가장 큰 단점은 약간 그러니까 직설적이고 말도 수다스럽고 표현도 약간 저급한 고급스럽지 못한 그런 표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시니컬한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고, 장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재치가 뛰어나다거나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사고의 유연성, 융통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학문 자체가 옛날에 오래전에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이 상관은 그 계급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십성에 속하게 됐겠죠. 상관이라는 거는 관을 깨는, 기존 질서를 깨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계급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상관은 절대적으로 악이 되는 십성이었어요. 그래서 상관에 대해서 흉신으로 봤는데요.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주는 일단 안 좋게 봤지만, 거기에 같이 인성도 같이 있는 사주는 상관폐인 사주다 해서 그거는 좋게 보게 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상관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는데, 인이라는 거는 뭐 도장이나 옛날에 암행어사들이 타고 다니는 뭐 명패, 명찰의 의미예요. 명패, 명찰을 차고 다니는, 패는 찰패자예요. 그 상관이 이 명찰, 명패를 찼다. 그러니까 상관에 이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의 어떤 그 단점이나 그런 것들이 이 인성이라는 거는 어떤 사고계잖아요. 생각하는 능력, 지혜, 지식, 뭐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거니까, 상관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까지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인성에 의해서 극을 받으면서 상관의 단점이 많이 가려지고, 사람이 상관의 어떤 그런 단점이 가려지면서 실수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조금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주의 구조가 되겠지요. 요즘에 예능 프로를 보면은 대부분 예능 프로의 분위기도 상관적인 분위기로 흐르고요. 그다음에 예능 프로에 나오는 패널들도 다들 이 상관이 많이 발달한 분들이 뜨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상관만 발달한 분들은 재치도 좋고 순발력도 좋기 때문에 뜨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특성들이 있지만, 인성이 있지 않은 분들은 말 실수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벼운 말 실수로 인해서 뭐 연예계에서 좀 매장을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이슈화돼서 많은 문매를 맞는 경우들이 있지요. 네. 그런 분들은 상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예를 들면 상관폐인을 가지고 계신 듯한 분은,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재석 씨. 유재석 씨는 입담도 좋고 재치도 좋고 굉장히 순발력도 뛰어난데, 다른 패널들을 굉장히 배려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앞서가거나 아니면은 너무 선정적인 그런 말들을 안 하고 재치 있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예, 유재석 씨를 생각하면 딱 상관폐인 사주다
라고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재치도 있는데 그 안에 지혜와 생각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말로 인한 어떤 실수 아니면은 그 상관이 약간 지나칠 수 있는 개방성으로 인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성이 제어를 해주는 사주입니다. 상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식상 같은 오행이잖아요. 식상의 관은, 식상을 제어하는 관은 3칸을 떼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식상의 관의 역할을 하는 건 인성이에요. 한마디로 식상은 인성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관폐인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답니다. 오늘의 잠깐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재성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재성은 육친적으로 본다면, 육친은 사람 관계를 말한다 그랬죠? 육친적으로 본다면 남자에게 시어머니, 부인을 말해요. 시어머니와 부인을 말하고, 그 다음 남녀 공통으로는 아버지를 말한답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서 정제나 편제가 좀 좋은 모습으로 뿌리를 가지고 계시고 극을 받지 않는 상태라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아버지의 많은 지원을 받고 풍요롭게 자란 그런 사주를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정제나 편제가 충을 받으면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은 뭔가 충에 의해서 건강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충을 받는 그런 글자가 올 때 아빠의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부도가 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네, 모두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답니다. 아니면은 정제나 편제가 만약에 뭐 경금이라고 쳐요. 이게 내 사주에서 정화 입장에서 경금인데 경금이 이 사람이 지금 정축일주예요. 그럼 경금이 축에 임묘하고 대운에서도 축대운이고 새 운도 축운이에요. 1년 운도. 이렇게 된다면 이 경금, 이 정제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묘에 들어가는, 고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부인이 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병을 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건강이 많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진짜 그야말로 돈으로 본다고 하면 뭔가 사업의 파산 같은 것들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쟤는 식신의 생을 받고요. 그 다음 쟤는 관을 생하지요. 그래서 식상생재, 재생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오행을 육친을 다 써본다면 비식, 재관, 인 이 순서로 이렇게 되겠지요. 근데 재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마찬가지로 한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가 이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시어머니나 부인의 어떤 모습이 좋게 작용하지 않고 본인에게 뭔가 유리한 구조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충이나 극을 맞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나치게 많을 때는 제가 많아요. 쟤는 그러면 뭐를 극하나요? 인을 극하겠죠.
한 칸, 두 칸을 띄면 제가 인을 극하겠죠. 인을 극해요. 그러면 제가 인을 극하면 돈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 훼손되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좀 띌 수도 있겠지요. 그죠? 제가 많을 때요. 그리고 쟤는 분명히 내가 본인이 비견이 강할 때만이 이 쟤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비견이 약하면 도처에 다 돈이 보이지만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주변에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형상으로 갈 수 있어요. 결국 비견이 강해야지 이 쟤도 강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비견이 쟤를 극하잖아요. 내가 힘이 세야지 쟤를 크게 극할 수 있어요. 극한다는 건 내가 얘를 취한다는 거예요. 내 힘도 많이 빠져요. 내가 얘를 극하면서 나도 힘이 빠지는데, 비견이 힘이 세야지만 자기가 힘이 빠져도 이 쟤를 획득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겠지요. 근데 제가 힘이 너무 약하다면 얘를 극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극을 하면서도 기운이 자기도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쟤를 벌기 위한 구조는 일단은 제 사주에서 제가 좀 뿌리 있게 있으면 좋고요. 뿌리 있게는 결국 천간 하나 지지 하나 정도 뿌리 있게 있으면 좋고, 그 다음 쟤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천간에 있는 쟤보다는 지지에 있는 쟤가 진짜 내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양가에 있는 돈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면은 쟤가 일 경우, 쟤다 신강일 경우, 쟤도 강하고 쟤도 힘이 있고요. 신강, 나도 힘이 있어요. 비견도 힘이 있어요. 이럴 땐 진짜 부자겠죠. 재벌 총수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쟤는 굉장히 강해요.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약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쟤를 다 끌어올 힘이 없어요. 자기도 쟤를 끌어오려면 극하면서 힘이 많이 빠지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주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제다신약은 도처에 돈은 보여요. 그래서 도처에 돈은 껄떡껄떡 돼요. 돈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되게 바빠요. 돈 욕심이 많아요. 근데 본인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건강도 자꾸 쟤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기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다 보면 건강도 약하고, 그리고 자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많은 쟤를 감당을 못해서 가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그래서 이 제다 신약일 경우는 어떨 때가 좋을까요? 신약해서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신약한 사람은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오면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본인이 강해지니까, 신강해지니까. 그러니까 뭐 1년운이나 대운에서 10년운에서 인성이나 비겁운이 오면은 그때는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다신약은 무조건 인성운, 비겁운이 온다면 일단 쟤는 많으니까 내가 강해지면 이 많은 돈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사주에 쟤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쟤는 요만하게 있어요.
쟤는 제 크기는 요만하게 있어요. 그것도 뭐 정제면 뭐 따박따박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 형태의 돈이라고 했죠. 따박따박 들어오는 작은 월급을 이렇게 조금 받고 있는데요. 집에 걷어먹여야 되는 비겁들이 뭐 만약에 자기가 혼자 지금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돈을 안 벌고 지금 뭐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이거나 해서 자기가 걷어먹여야 되는 형제가 4-5명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작은 돈으로 이 4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만약에 매달 500만 원씩 번다고 한다면 4-5명이 한테 가다 보면은 결국엔 자기는 한 1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죠. 이게 바로 군겁쟁제랍니다. 겁은 겁제를 말해요. 비겁이 무리를 이뤄서, 군은 무리를 이뤄서 죄를 다툰다. 죄 하나 가지고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요만큼이어서 결국에는 내 입에 들어오는 밥 숟가락은 1-2스푼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우겠지요. 그런 군겁쟁제에도 약이 있겠죠. 군겁쟁제의 약은 뭘까요? 그럼 결국 들어오는 재의 크기를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재의 크기를 키워서 1,000만 원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1,0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재다 보니까 식신의 도움을 받아서 식상생재, 식신이 재성을 생하니까 재성의 크기가 커지겠죠? 또 그야말로 또 자기와 같은 재성, 그러니까 비겁이겠죠. 재성 입장에서는 비겁이겠죠. 또 다른 재성이 운에서 재성운으로 흐른다면 1년운이나 10년운에서 재성운으로 흐르면 물론 나눠 먹어야 할 입은 많긴 하지만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나눠 먹어도 내 입에 들어올 수 있는 밥숟가락의 양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답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그쵸? 그리고 정편제의 기본적인 심리는 일단은 정제는 굉장히 이제 좀 꼼꼼하고요. 그 다음에 정제를 가지신 분들은 보통은 좀 월급쟁이 생활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 좀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 알뜰하고 치밀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아끼다 보니까 인색하다는 느낌이 살짝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돈도 굉장히 계산적으로 배분을 잘해서 관리를 한답니다. 재테크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겠지요. 그 다음에 정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약간 조강지처 타입의 여자들을 좋아해요. 자신을 위해서 좀 헌신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알뜰살뜰하고요. 좀 살림 잘하고 아이 잘 키우고 그런 스타일을 부인과 인연이 좀 많이 닿고요. 이 편제는 유행에 민감하고 약간 징징대지만 귀엽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하고 예쁘고 여우 같고 기복도 좀 심하고 그런 애인 같은 그런 여성분을 좀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편제는
네, 그런 분을 선호하고 편재를 가지고 계실 때는 실질적으로 부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의 부인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편재는 또 크게 들어오고 크게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겠죠. 약간 사업성의 어떤 인자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편재는 또 큰 돈을 바라기 때문에 약간 투기적인 심리가 좀 발달해 있고요. 예, 사행성이 좀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재는 어떤 게 돈이 될지 돈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스케일도 좀 크고요. 사업을 구상하는 데는 1인자랍니다. 아무튼 그리고 편재는 약간 트렌디하게 빨리 남들보다 트렌드를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조금 지기 전에 한참일 때 빠져서 또다시 조금 뜰 것 같은 사업에 또 투자하고 그 다음 그게 정점에 이르러서 좀 많아질 것 같으면 또 빠지고 그런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편재를 가지신 분들은 편재 자체가 유흥이잖아요. 노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인간관계 폭도 굉장히 넓으시고요. 인기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기분파이시기도 하셔요. 그러므로 돈 씀씀이도 아무래도 좀 크겠죠. 네. 그런 거는 본인의 사주를 보다 보면 본인의 단점을 사주를 통해서 알게 되면 많이 보완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사주 공부는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비겁이요. 이 돈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식신은 밥 벌어먹는 어떤 수단, 기술, 전문 지식, 노력, 과정, 기획,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준비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사주에 이 식신이 없고 비겁이 바로 재를 보고 있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식신이 없는 사주들은 한마디로 노력 없이 이 재를 바로 취하겠다라는 심리가 강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바로 뭐 로또를 많이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투기성, 사행성에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차례차례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이게 모래성과 같은 거라 이 재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필요한 재를 벌기 위한 수단인 이 식신을 항상 배양하는 그런 노력을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가 강하다. 네. 재가 강하다면 일단 인성이 가장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나 시어머니, 육친, 부인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재가 너무 강한 사주에서는요. 그 다음에 재가 약하면 이 식신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식신의 도움을 받으면 결국 남자 입장에서는 그 장모님이 식신이었잖아요. 장모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좀 도움을 받아서 재를 불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재가 약하면 또 이 관을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 관은 뭔가 통제력이기도 하지만 뭐 타이틀, 뭔가 명찰 차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명예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안 그래도 부족한 재가 더 설기가 심해지다 보면 재의 크기가 더 적어져서 더 가난에
면할 수 있는 어떤 궁핍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실전사주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올려. 다음에 갑을 병정 무기 경 신 임계 술, 해, 자축, 인, 묘, 진, 사. 그 다음에 개, 다시 갑. 이렇게 해야겠죠? 몇 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갑시다. 그러면 일단은 정화 입장에서는 금성분이 재예요. 금성분이 재예요. 금성분이 재면은 이렇게가 재예요. 물론 재가 하늘에 떠 있어요. 대표격인 재가 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네요. 그리고 신유술 방합을 이뤘네요. 재, 금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정화는 지지의 사옴이라는 뿌리를 안 가지고 있는 아주 약한, 재는 강하고 그야말로 재는 강하고 본인은 아주 약한 제다신약의 사주를 가졌어요. 제다신약은 제일 좋은 운이 뭐라 그랬어요? 본인의 힘을 키워야지 저 많은 재를 다 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비운이 가장 좋을 거예요. 인비. 그러면 인비운은 정화 입장에서 이는 목이네요. 그리고 비거부는 화. 아주 늦게 오겠네요. 그쵸? 비거부는 그럼 바라면 안 되겠어요? 인성운. 그럼 이분은 이 인성운 때 결국에는 이 문서로 인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기축대운이고요. 지금 50세 남자분에 해당되시고요. 대운은 지금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결국 지금 이제 기축대운부터 일단은 지금 기축대운이고요. 임묘진 그러니까 노년 60대부터 80대까지 노년에 좀 문서를 깔고 앉아 있어서 그 문서에서 그 집을 통해서 그 호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걸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예요. 이 축에는 경, 기, 정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견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비견 안에 묘 안에 있어요. 본인이 묘 안에 있으니까 활동성이 많이 저하되니까 본인도 되게 답답한 시기겠죠? 묘 안에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식신.
식신은 건강의 인자예요. 건강도 마찬가지로 묘 속에 있네요. 그쵸?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식신이 장모님도 돼요. 장모님이 축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지금 많이 좀 아프시기는 하셔요. 여기저기. 그 다음에 정제도 지금 이 안에 축 속에 들어가서 정제가 꼼짝 못하고 들어오면요 여기저기 나가기가 굉장히 바빠요. 저희가 좀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정제가 들어오는 동시에 빛과 같은 속도로 지금 나가고 있어서 정제가 차곡차곡 뭔가 쌓이는 느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때 과감하게 어차피 나갈 거라면 과감하게 이때 투자를 하자. 한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문서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걸로 갚아나간 그 문서로 내 문서로 돈을 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재건축 조금 많이 들어가는 지금 세입자도 없이 지금 철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들어간 그런 재건축 아파트를 샀답니다. 네, 이때를 보고 산 거예요. 저희는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제다신약이긴 한데 다행히 저희 남편은 그래도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 목의 생을 받고 있잖아요. 제다신약이긴 하지만 극제다신약은 아닌 거죠. 아주 가까이에 간목과 묘목이 있으니까. 근데 현재 지금 이 인목이면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기토운에 잡혔네요. 합의되면 결국에는 이 갑으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서가 묶여 있어요. 팔 수도 없어요. 지금은 저희는 팔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예. 중간에 저희가 힘들어도 그 문서는 절대 팔 수가 없게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나라에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문서가 지금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정화에 있어서 간목은 거의 생명줄인데 간목이 기토와 묶여 있는 바람에 지금 생명줄이 묶여 있는 정화는 좀 많이 힘들겠죠? 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본인은 오죽 힘들까? 이런 거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 일단은 이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관이 없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무관이란 말이에요. 무관은 자유로운 영혼. 다행히 근데 자유로운 영혼인데 이때 제일 위험한 시기인 이때 통제하는 관의 성분이 이렇게 와줬기 때문에 큰 사고를 치지는 않고 잘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재가 많다면 재가 이렇게 너무 많다면 설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설기를 하려면 관으로 설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금의 힘을 좀 빼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 절제력도 좀 생기면서 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이 금성분을 설기시키는 이 관, 수성분이 왔기 때문에 아주 이때는 조건이 아주 좋았었답니다. 지금도 갑이 잡힌 거 빼고는 괜찮아 보이죠? 네. 그래서 제다신약의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쵸? 어떻게든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내가 꼭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루에 하나씩은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시면 매일 하루하루 새롭게 거듭나는 강해지는 날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힘내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